자, 여기서 보듯이 공자는 의도적으로 세대의 수술을 엉망진창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전에 공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친가에 홀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친가한테 이 이를 갈았어요, 얘가. 이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 쪽으로 갖다 뿌려보자 엄마 쪽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엄마 쪽으로 붙여버리니까 불쌍한 애죠. 불쌍한 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후인들은 상고사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시 화는 뒤에 화라 읽고 이 화 아까 또 그랬죠. 음만 똑같으면 뜻이 달라도 같이 붙었다고 화는 뒤에 화라고 읽었으며 앞이 휴 앞져서 희화라고 읽습니다. 바로 현재 일본국 야마도로 새김하고 대화라고 썼던 것도 결국 그들이 근본이 하나의 신농시 아들 이름을 취했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가면서 그 일본의 왕실에 있는 도서관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이조시에 다 불태워버렸죠. 이조시 때 뭐 엄청 다 불태워. 내가 불태워 수집해가지고 수소령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불태워 없애버렸죠. 왜? 중국한테 빨려. 근데 명이나 명나라죠. 명나라한테 중화로 충하고 나 이뻐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 이제 세종대왕이 아니고 그때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노비제도도 이것도 확대시키고 뭐 저기 뭡니까 기생제도도 확대시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저 조선의 노비가 그래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로써 한중일은 물론 아메리카의 마야, 아즈텍, 멕시코 문명 등등의 아메리카 문명도 다 하나님 신동시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기독교, 그리스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포태하게 되죠. 그리고 은나라가 망하고 서쪽으로 가면서 인디아 문명을 또 인디아 문명, 마야, 아즈텍, 멕시코 문명 등 이것을 이룩하게 되죠. 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 마야 뭐 아즈텍 뭐 얘들도 남미의 인디안들도 천지 창조 뭐 홍수 이야기가 다 있다. 예, 다 있어요. 예. 근데 진짜 그 시간 있고 내 그 머리에 함량만 더 풍부하면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한 10개 이상을 공부해야지 그러면 자신 있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멕시코 인디안들이 공기놀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지곤지 찍고 결혼할 때. 그러니까 이거 다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자, 조선이 조에서 하늘이 일자고, 그렇죠? 땅이 이게 이제 뉘조를 말하면 뉘조는 그 연주신의 딸입니다. 딸. 첫째 딸. 이며 세 번째 일은 낙하에서 찾아낸 중요존. 아까 중요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명문은 나중에 보시기를 바라며 나중에 보는 건 딱 뒤에 있습니다. 이 청동 명문에서 문망 비문이 맨 위치에 있는 화관지와 지금 설명하자는 일시, 회화시, 주어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존이에요. 중요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 알은 물론 전후 고양시를 말한다고 그랬죠. 전후 고양시 사이가 제곡이에요. 제곡이 그 사당에 가가지고 이제 요 얘기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주자왕상 주. 자, 이게 변음은 이렇게 또 읽고요. 자, 이것을 뭐 나 한자를 읽으면 저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 저도 이제 읽기도 싫고요. 그 뜻을 알아야지. 자, 중요조에서 새겨진 고조선 제4대 제국 고신씨는 하나님 신농시 외고손으로 제종 고양시 사위로 임금이 된 사람이다. 이 명문은 그가 국가 나라의 제사라는 얘기죠. 국제 몸소 제사 지내고 배행한 중요전 곤에게 그게 중부 일개가 곤이에요. 곤이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곤은 우의 아버지, 우왕이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우의 장인이 되는 거죠. 곤에게 10번째 제사 지낸 기념으로 신농시 때 만든 돈을 주어서 종묘에 제기인 이기를 만든 내력을 적은 것이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게 된다. 주정 제종옥이 제종옥이 사위, 주자왕이 신주를 모신 조묘에 이게 뭡니까? 사당묘자죠, 그렇죠? 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왕이
중요가 아까 뭐래서 곤이라고 그랬죠. 중요에게 신농시 때 만든 돈을 주셨다. 새 임금이 임방에 오셔서 축을 올린 것은 새 임금이 10번째 제사 지낸 그해 5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때가 바로 고대 사회가 엄연히 존속했고 사실 왕제가 확립되던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자, 아까 화관주의 아버지가 부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화관주의였고 우리가 이제 고시 이제 고수인가? 고수 이제 사기에 적어놔 이제 고수가 이분입니다. 근데 고수가 아니죠. 이분 아버지가 제종옥이고요, 제종옥이고, 그러니까 전후 고양시라고 하시는 분이고, 예. 그분 아버지가 희화씨, 일씨, 이분 또 아버지가 신농씨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제일 큰 사람,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화관지후는 일연이 요와 더불어 같은 때 사람인 유시 제순 흔히 요순시대로 말하는 순임금이 화관지후이고 조자의 세 번째 구성문자인 일씨는 순임금이 증조부가 되는 분입니다. 아까 그랬죠. 일씨는 그 대화주씨는 바로 순임금의 증조부 되는 거죠. 락스는 이 중요전 명문에서 일반 학자들이 도깨비, 아까 그랬죠. 이상하게 도깨비같이 생긴 거. 도깨비 기로 읽고 있는 이 글자를 기둥주로 읽었는데 그 까닭은 좌시주주에서 열산시 아들 주를 직으로 하고 하나의 이상에는 제사를 지냈다. 자, 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산시는 진나라 두예가 주석한 대로 역산시, 즉 신농시를 말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신농시 아들이 춘추시대는 주라고 표기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중요존 명문이 문장 구성에서 기조로 읽던 부분을 주조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렇게, 그분이 이제, 공부할 때, 이때까지 고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고조선 시대가 모계제라는 걸 몰랐고, 부계제로 해석해가지고, 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의도해서 바꾼 게 아니라, 다른 공자처럼 의도해서 바꾼 게 아니라, 예. 몰라서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어긋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게 그때 그 당시 사회제도 모계제도라는 것을 딱 아니까 딱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거죠, 낙 선생님은. 이거 뭡니까? 이거 밑에 조심할 기 외방. 요건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요. 예. 이것을 이제 글자를 여기다 쓴 거죠.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쓴 거거든요. 예. 요것은 해석에 대해서 오대징에 신중하게 이 자를 해석했는데 이 자를 봤는데 신중하게 봤는데도 이 자를 해석하지 못했다. 요새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기차로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만 들어도 머리에 깨져. 아니 그러니까 이 오대징은 청대 때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 금문시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내용인데 요거는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요건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명문이 전성되기는 4,000년이 걸렸으나 감히 누구도 역사 사실에 빗대어서 읽을 수가 없었으나 다행히 낙빙의 선생이 나오셔서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낙빙의 선생이 금문신고 40만 자는 이 명문을 해석하는 데 성공하심으로써 위아래 역사를 당시에 나오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명문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 어떤 그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어떤 비밀이라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하면 시대가 쫙 풀리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중요전 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고 14년 이 임금이 당대 역사 기록을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연내, 중국의 사기를 보게 되면 이 제국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견주어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속이려면은 완벽해 좀 속이지 좀 어설프게 속였어요, 이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의 춘추를 보고 그대로 옮긴 것이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공자의 그 의도대로 사기 쳐버렸죠, 그냥.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만약 역사가 우리 지금 현재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좌파 어떤 이제 주석파들의 역사관이 완전히 공산주의 역사가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 왜곡이 돼버리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왜곡하려고 하니까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워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 됩니까? 그분들이 만들었던 원전 없애야 되고, 산업 다 폐기시켜야 되고, 그리고 1919년을
우리 저 건국일로 해야 된다. 건국 백제전이다. 그 역사 왜곡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 황제족들은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짓을 잘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뭡니까 그 문재인이가 한국 사람 아니야? 황제가 아니니까 우리도 황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 외손이 외가 쪽이 황제 쪽이고 누비 혼인했으니까 같이 싸우지 말자고 누비를 했으니까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피대로 그러니까 자기 피대로 뿌린 대로 그 성격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장미밭에 심어도 해바라기 나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는 그 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순화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잘 시켜야죠.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피가 있으니까 어떤 제대로 교육시키면 전부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큰 대대포로 그냥 커야죠. 예. 자, 제국이 10년은 서기년 2011년이고, 자, 선생님이 이게, 제가 보면서 맨 처음 와서 이 갑전연표, 그거를 한나라, 은나라 그 연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딱 맞아요. 또 맞고, 저 중국에서 탄소 측정을 하면 딱 맞고, 이게 어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갑자년으로 2011년이고 그의 갑자 연대로 중원 갑자 경술년이다. 이런 해석은 10년 한 해 앞서 제종옥이 사종자 아까 내가 사종자는 이을 사자예요. 종자. 그러니까 자기 대를 이을 종자죠. 성축에게 그의 동생. 나 성축인데 그 제종옥이 큰 아들이 성축인데 여기서 성씨가 나온 게 아닌가 참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성씨는 뭐 중국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성축의 그의 동생 그러니까 제종욱의 둘째 아들 인력 리아씨와 얘기로서 만든 형제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명문이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성씨가 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제종욱 사정자니까. 그러니까 이분에서 온 게 아닌가. 하여튼 이게 많이 섞였는데 섞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섞였는지 그건 근거할 도리가 없어요. 저희는 통일신라 때 넘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또 되는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는 경우 틀린 게 50%가 않으실까 50%입니까? 명문이 남아 있으면 제국 20년 갑10년에 인력여씨를 재상으로 임명한 경신각. 요도 나중에 다 제가 이제 요 아까 하나만 찾아가지고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이 마지막에 임종시에 남긴 을미고의 명문이 남겨져 있어서 제국 일대가 중원갑자 신축년에서 하원갑자 을미년 2000 BC 2066년 이 55년간이었던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국이 왕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55년. 예. 55년. 근데 그 욕심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욕심이 자기 둘째 마누리 아들인 제지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제지하고 자기 왕이 그 다음에 왕이 이제 곤이 할 차례인데 곤에 돈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이 좀 왕 좀 할게 뭐 이래가지고 좀 꼬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지가 왕을 해요. 그냥 왕을 하는데 여기서 섭정을 하죠. 곤이 이런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기록이. 제지 끝났으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하냐면 제요가 해요. 제요는, 큰 엄마의 아들이에요. 큰 엄마의 첫째 마누리죠. 그러니까 모일급, 자일급 이렇게 하거든요. 모일급의 아들인 제요가 또 왕위를 합니다. 왕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들, 그 밑에 아들 우가 또 왕위 또 해요. 그러니까 제곡의 아들, 제지, 제요, 제우까지 다 왕을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제요 때, 요 임금 때, 지금 공공시, 지금 국무총리 격인, 부통령 격인, 순임금이
요때 유신의 부계록기니까 이제 뿔나지 않습니까? 뿔나니까 우리도 부계자 하자. 내가 왕이 왔으니까 내 아들한테 왕이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부인하고 그 누가 이제 그 제곡의 부인 중계 씨하고 쭉 차가지고 짜가지고 그 스님을 죽여버려 10년 만에 10년 만에 죽여가지고 그 부계제 그것은 그 문을 닫게 되죠. 그 한이란 나라가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가 돼가지고 우는 그래도 굉장히 그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는 해가 자기가 목에다가 돌아왔으니까 그의 사위인 백이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근데 이제 그 제국의 아들인 제국이가 자기도 뿔난 거야. 자기도 왕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러 간 사이에 그 백이하고 그의 이제 자기네 엄마들 이렇게 이런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구런이가 쓴 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 내용까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제국의 연대기가 성립됨으로써 과거에 막연하게 한 임금이 100년인지 120년이 기년을 멋대로 적었던 기록들이 모두 전에는 헛소리임을 나열했던 것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제국의 아버지는 당시에 무게제 사회로서 그 지금의 장인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아버지는 세종 고양시가 되죠. 고양시는 상원, 태조, 알목, 제제, 격지세, 화추, 지월, 사길사, 사입춘.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 홍보 오행전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 전에 홍보구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구주. 고조선에 뭐 홍보구주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홍보구주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는 고조선 그때 제도라 가지고 그건 전에 내온 거 제가 한 30몇 년 전에 본 게 있어요. 그 책도. 자, 그게 이제 홍보 오행전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즉위 원인한 기록은 신민성이 있는 연대로 제국 즉위원인 BC 2420년까지 47년간 제위됐음을 역으로 추정해낼 수가 있으며 제조공이 장인이며 아버지신 제소 김천 씨는 황제를 대신해서 7년간 제도 국부에서 천하토를 대행했다는 진황보밀이 재앙세기로의 역사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으며 자 황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염제 신동 씨가 이제 왕위를 하고 하는데 황제 때 왕위를 물려줬는데 황제는 왕약을 뭐 노는 걸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 우리 자기 이름만 내세우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그 황제의 아들이 그 소호 김천 씨예요. 그러니까 소호 김천 씨에 갖다 붙인 거는 바로 황제주한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 왜곡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실을 사실을 알고 뭐 반죽을 하든지 숭죽을 하든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은 역사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역사 개벽조인 신농시 연대기는 상원 갑자 원년에 즉위하시고 43년간 제위에 계시다가 치우의 반란으로 물러나셔서 치우는 그러니까 이 치우엔 기록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물어봤죠. 선생님 치우하는데 치우의 기록은 없는데 치우가 누구였어요? 치우 걔 깡패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우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당군에 그건 아닙니다. 반란으로 물러나셔서 장강 이남이 사녀에서 채약과 농사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단장초를 맛보시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초를 다 맛보시고 한약을 발견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독초를 먹고 났을 땐 차를 먹고 차를 마시고 지금 녹차죠. 이걸 풀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단장초가 뭡니까? 이 창자를 끌어버리는 약초예요. 독초죠, 독초. 예, 이거 단장초를 드시고 그냥 그 장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나 봐요. 여기서 그 사람이 찬응에 잠드신 것이 이 제사 기록으로 종묘 주심을 알게 된다. 지금 찬응에 그분이 지금 모셔놓는 곳이 찬응, 호남성에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지금도 보이고 있고. 자, 역사에서 신농시를 개천하신 시조이시며 인도를 몸소 실천하신 홍익인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싸워서 남을 죽이거나 천하를 도둑하여 여간을 누리는 일을 하시지 않았으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만드시고 물러나셔선 몸소 풀뿌리 맛보시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려내셔서 물론 약으로 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전하시니 오늘날 신농 본초학이죠. 신농 본초. 이건 한의학들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황제 내경도 황제와 그 기백이 대화 내용을 쓰는데 황제는 묻고 기백은 대화하는데 그 백자가 장인 백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의학에 그렇게 정통하신 분은 바로 신농씨였죠. 염제 신농씨. 그러니까 그 황제 내경도 황제 한 것도 물음과 깨었고 그래서 답한 부분은 바로 신농 이분이셨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장인을 선생님 삼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야기하신 거죠. 신농, 염제 신농. 애기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그렇죠, 저거 그렇죠. 뭐야? 저거 뭐야? 근데 중국 애들은 그것이 황제 내경이라고 이름 딱 붙여요. 원래 이름하면 신농 내경인 거죠. 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증정하지 못하면서. 걔네들이 힘섬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정리될 수 있는, 정리돼야 되는 족속이, 그러니까 씨만 남기고 다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양에서 최초의 나라라는 뜻이 조대의 조자로 시작되는 고조선이고 그 국가의 최초로 주시는 신신 염제 신농 역산시이다. 곧 동양인의 역사 기록상에 나타난 상제이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이야기가 서초로 넘어가지고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보겠죠. 저는 그렇게 봐야지 왜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방법국에 있으며 이 기독교가 이때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대한민국은 바로 하늘의 영재,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 뛰어난 인재가 나와서 기르는 그런 역할을 기독교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 통일이라는 게 저기 소위 말해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북중국까지 북중에서 전 세계죠. 전 세계. 복음 통일 해버리면은 이 기독교로 이 소프트웨어를 기독교로 그냥 깔아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전쟁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큰 은행에서 2005년부터 한국이 2050년경 되면 GDP 세계 2등 국가가 될 거다. 8만. 근데 그분들이 나 어떻게 그걸 우리나라 그렇게 뛰어난 면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어떻게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는지 논문이랄까 뭐랄까 쓸 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만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2040년경이면은 뭐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반도 영향권을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헛방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 않습니까? 헛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의지요. 아니 근데 의지를 피력해도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족속인가를 판단을 먼저 하셨겠죠. 그분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걔네들이 이미 근문신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 애들이 자기 뿌리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우리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보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야 조선 반도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리지널 이제 본래 뜻은 조선 반도까지만 너희가 알아서 하고 만주는 손대지 마. 이건 우리가 할 거야. 이제 그거였는데 얘들이 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만주를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이 이제 깨져버리고 뭐 그래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꿰뚫고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분이세요. 그 당시에 어떤 책을 그렇게 보셨는지 마음이 열리신 분이죠. 마음도 열렸고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동양 철학에 빠삭했고 서양 철학 빠삭했고 뭐 이 부인께서 그거지 않습니까? 프란시스가 오스트리아계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유태인들의 정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다 들어왔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었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프리메이슨은 구워 삶아 먹고도 남는 분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뭐 조지 워싱턴대, 뭐 저 하버드대, 저기 또 저 프린스턴대 국제법 박사를 하셨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신학교도 또 그렇죠.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분의 이런 영적인 세계관이나 이거는 이미 미국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껍적 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그런 분을 모시고 있었다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 아니냐 나 그건 모르겠는데 프리메이슨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 앞에 오면은 엎드려 절해야 되는 그 정도 수 레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자금도 들어오고 178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기독교도 있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그런 고조선의 그 프리메이슨 유태인 그 뭡니까? 걔들이 그 컴파스하고 직각자 들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게 복희 여화도예요. 그러니까는 고조선이고 그 저기 프리메이슨 시오니즘 뭐 하는 것들이 다시 자기 나라 이렇게 만들겠다. 옛날 고조선 돌아가겠다는 거고. 그게 또 뭡니까? 미국의 지금 국제 전략으로 나타나는 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임하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뜻대로 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건데 그거를 한자로 쓰면 홍이 인간이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저기 악의 세력 문재인 이 더불어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 러시아까지 전부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판에 싹 다 제거한다. 좀 국제관계 돌아가는 게 러시아까지 그렇죠. 제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얘들이 지금 멍청한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중국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중국하고 통화사업 포함했고 그렇죠. 이란에 가가지고 자기가 중재 쓴다고 오지랖 넓게 설치고 그러니까 또 뭐냐 옛날 진주말 했듯이 그냥 뭐냐 원자탄 맞으려고 거죠. 이제는 원자탄 안 되죠.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처럼 쓰나미로 그냥 쓰러버려. 그렇죠. 그때 쓰나미가 인공지진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안 되는 놈들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때는 조금 멍청해야 돼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얼마 잘하고 있어요. 뭐 하니까. 뭐 하니까. 야, 저 한국이 세계 2등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형님은 맞는데 큰형님이 뭐 욕심이 많고 하면은 그런데 욕심도 없고 그냥 멍하고 그냥 뭐 자기 친형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동네 동생들이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체제 기독교 동맹 이게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국이 2등이 되면 이 국제 패권 전쟁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가 와버리는 거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면 주기도문도 알아야 되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8장 15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국가도 알아야 되고 무궁화의 기원이 어디냐. 무궁화를 또 영어로 쓰니까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이래 돼가지고 히브리 시리아 이쪽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고조선에 꽂히고 저기 유태인들에 꽂히고 그게 뭡니까 샤론의 장비가 이 허벌판에 한떨기 꽃이 서 있는 게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더라고. 저기 동양에서는 고조선에서는 군자의 꽃으로 이야기했고 무궁화 이름을 보면은 무궁영원하다, 영원 무궁하다, 무궁무진하다, 우주의 꽃이고 하나님 꽃이고 한반도가 무궁화 삼천리면 여기 하나님이 땅이고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면은 여기가 하나님이 땅이고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야, 한민족에서 나갔던 애들 다시 한반도로 한민족으로 돌아와. 우리 같이 영원히 살자. 여기 와서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같이 이 기운을 받고 다시 뻗어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살자 이런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이게 흘러가는데 이걸 알려면 그 기독교 문명도 알아야 되고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고 이 소위 말하는 유럽의 전쟁사 그게 다 신교와 불교 간의 전쟁이고 이 소위 말하는 훈족의 대이동 해가지고 걔들이 어디로 갑니까? 스칸디나비아로 올라가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면 전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고 세계사 하려면
그 유구성 기독교에 대한 어떤 공부도 철저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공부를 어정쩡히 하면은 망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공부 듣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비상할 때가 온 거죠 이제. 그 뭐 저기 우리 저 주사위 예. 우리 저 카지노 가서 주사위 예.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주사위 의심하는 거 봤더만 그 발의 유적에서 주사위 예, 나오더만. 그게 이제 오행이죠, 오행. 그러니까 목과 동수. 갖고 그냥 돌리는 거. 우주 기운을 가지고 그 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얘기죠. 그 옛날에 우리 선민 사상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예, 민족, 예.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영어에 보면 추주, 과거분사, 초전 이렇게 되죠. 근데 CHOS. 그게 조선이 조선. 예. 아니 근데 조선이 J가 아니고 왜 CH 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초선해가지고 선택된 민족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양 애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초선으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된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조선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저 뭡니까 한자에 다 들어있다. 예,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들, 맞습니다. 그런 책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이 기독교가 이게 남의 종교가 아니고 이 우리하고 상당히 밀접하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민족의 언어에 보면요, 이 성경 이게 하늘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천벌을 받으러, 예, 그렇죠. 예. 천인 공노할로, 예. 뭐 천지신명이시여 그런 것도 있고 동성애 하지 마라, 이 남녀 그 7세 부동 근치 상관하지 말라, 그게 남녀 7세 부동. 그렇죠. 예. 이거 뭐 하여튼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문화라 생각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 그리고 이 부모님 공양하라, 봉양 잘하라 이것도 이 기독교 성경에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고조선의 어떤 정신 문화를 바로 옮긴 게 성경이네.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을 키우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기독교의 그럼 정신은 어디서 나왔냐? 이 뭐 양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유목민주니까. 그렇죠. 이 저기 왕이라고 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야씨 니 내 말 들어 하면 개소리하고 있나고 양 끌고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뭡니까 이 독재가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독재가 될 수가 없고 양이라는 그러니까 민의를 살펴야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이 나의 소유물 개인 재산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십계명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없애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교회를 파괴해야 되고 중국이 교회 파괴하고 북한이 교회 파괴하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체 어떤 때로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할 때가 왔고 그만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도 상대방도 하나님을 사실 하니까 서로 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존대하고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전체로 때로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모든 게 때법이에요. 지금 공산주의 때법 아니에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다 때법 아닙니까? 법치주의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개인이 스스로 깨어나고 개인의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깨어나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걸 듣는 한 사람이 모두 깨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다 끝난 게 다 끝났네요. 자, 이제 요걸 하고 근문신고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2시간 넘었어요. 딱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근문신고에 관해 가지고 그때 이제 저번에 첫 마디 조금 했습니다. 그냥 글자하고 같이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 교회를 기독교를 파괴하는지 제가 일부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가인권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고 뭐 국가인권회를 앞세워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는데 교회에서 동성애 안 된다 하면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해가지고 목사님들 잡아가는 거예요. 벌금 때리고. 그래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마다 다 세금을 내지 종교단체 다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교회는 가가지고 세무조사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해가지고 이거 다 잡아들이고 교회 몰수하고 근데 어느 기업이든 간에 100%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연 섭리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남자가 여자 하늘이 땅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오고 이렇게 폭풍우가 오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났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지. 저 음과 양이 서로 어긋나면은 또 양과 양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것은 우주 원리, 자연 원리에 동성애라는 것은 맞질 않아요. 자연 원리에 맞질 않습니다. 자연 원리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을 자리만 찾아 들어가요. 살 사람은 산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죽을 자리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태생부터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고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가 이조 시대 때 자기 조상들이 억울했던 당한 한을 푸는 거 그거 외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걔네들이 한풀이가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문재인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8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이부터 해가지고 김영삼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네들이 한풀이를 시작한 거죠. 한풀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30년이 지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전에 한번 탄어 스님이 이런 말씀, 그분은 주요의 정통한 분이죠. 탄어 스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양이 30년이 지나, 음이 30년이 지나고 양이 30년이 지나면 통일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음이 30년은 우리가 굉장히 통제를 받던 일제시대가 음이 30년을 받고 양이 시대는 우리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해를 36년, 그러니까 1981년이 딱 그때거든요. 그때인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해방 이후에 36년이 지날 때까지는 양의 시대, 양의 36년, 우리가 발전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6년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악령들이 한을 푸는, 원을 푸는 해원 시대인 원을 푸는 시대. 그 36년. 자, 근데 딱 뭐냐면 30년 이렇게 끝나니까 2017년이 딱 끝나요. 2017년이니까 그때 2017년 딱 끝날 때 뭐가 나오냐? 지만원 박사님이 하신 5.18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5.18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 30년이 바로 음이 시대, 해원한 그 시대, 바로 그 시간이 음의 36년이 아닌가. 그래서 음의 36년이 2017년에 바로 통일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여유기간이죠. 이제 어떤 여유기간이 아니고, 조금 이제 남는 그 휴게기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보너스를 준 기간. 그러니까 2년인 거죠. 거기서도 이제, 그 성경에서도 씨를 맺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베버릴까라고 말씀했을 때 1년만 더 참으십시오. 해서 1년, 그게 딱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걸 보고, 올해가 바로 2019년, 바로 올해입니다. 예, 올해니까 올해 어떤 36년이 끝나고 통일이 되는 해, 통일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통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통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계적 통일이 이루어진 해가 바로 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전 세계가 복음 통일이 되겠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근데 그런 거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방송을 한다는 얘기도 기회가 생긴 것도
참 우연치 않고요. 지금 미국이 우간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제2의 한국으로 만든다고. 아. 우간다가 그 에이즈가 막 인구의 80% 이상 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예. 거기 기독교가 들어가지만 에이즈 환자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예. 이 갑자기 경제가 팍 살아나고 있고 지금 그래야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미국이 제2의 한국을 만든다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무슬한 나라의 본보기고 예. 본보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표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천조 하늘이 천족이 뭐 천조 그에 되면 그게 아니라 바로 천조 하늘이 도와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본류자의 본류를 뭐냐 힘을 보태준 나라가 미국의 그 역할인 거죠.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국방비를 천조 쓴다고 해 천조국이라고 이게 네티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하늘이 도와주는 나라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한자가 참 재미나는 현상들이 많이 그러니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예.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5.18 뭐 민주화니 뭐니 그래 했는데 지금 홍콩에서 민주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임을 위한 행동으로 거기서 불려진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천안문 사태 때도 그 탱크에 막 깔려 죽었다고. 예. 그러다 보니 그게 갑자기 확 부상이 돼 버리니까 이 5.18 때 그 총기를 들고 장갑차 약탈하고 교도소 습격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거는 이게 민주화가 아니구나.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대한 공작이었구나. 뭐 북한군이 왔다 나갔다 뭐 그걸 떠나고 뭐 안에 간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거대한 그런 공작이 있었던 거고 진짜 민주화 운동은 저기 천안문 사태나 홍콩이나 여기가 민주화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여기 민주파리 하던 사람들, 인권파리 하던 사람들은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그 청와대 문재인 정권도 이 홍콩에 대해서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 하다못해 진짜 그렇네요, 진짜. 하다못해 그 뭡니까 저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가가지고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뭐 세상을 뒤바꿨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촛불이 여기 촛불 집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천안문 사태 추모한다고 홍콩에서 촛불 집회에서 일어나고. 그럼 걔네들도 그 말이 중국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중국 뒤에 없겠네 이제. 그것도 보이네요. 그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 5.18 때 불렀다고 하는 임의 위안 행진곡이 홍콩에 수출까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5.18 이 재단 뭐 이런데 5.18 뭐 광주 민주화 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명서 하나도 발표 안 한다. 이게 뭔지 이 사람들은 가짜 민주화 운동이었다 하는 게 지금 확 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 확 보이네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확 보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 가라지가 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지는데 이런만 생각나면 때가 되면은 다 거짓된 것이 드러나리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문도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곡을 이게 추소하거나 탈탈탈 털면은 체해놓고. 키죠 이게. 키해놓고 털면은 이게 먼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먼지가 나니까 혼란스럽고 우리 콜록콜록거리고 짜증나고 하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이 방송 듣는 사람 진짜 힘을 많이 얻겠네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자,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